오늘 박진석 회장 끝장 내려왔습니다. 라고 라이브에서 고성희가 말하자 화면엔 깨진 유리, 피 묻은 손과 함께 박진석의 살기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 열면 내가 먼저 죽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드라마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고성희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끝났다는 말은 그녀의 사전에 없었습니다. 박진석에게서 쫓겨난 그날 밤 그녀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침대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카메라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빨간 불이 켜지자 고성희는 맨얼굴처럼 보이도록 화장을 일부러 흐트러뜨렸습니다. 눈 밑에 번진 아이라인이 불쌍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석 회장의 아내 고성희였습니다. 였습니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계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녀는 아내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성희는 저는 지난 30년간 박진석으로부터 학대와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라고 말을 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울음을 삼키며 최근에 자신이 당한 일을 폭력과 학대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절차 없는 해임이었습니다. 재단 이사장직에서 내쫓긴 일을 두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요, 잘못이 있으면 조사받고 소명하고 정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습니다. 둘째, 경제적 폭력이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맨발로 쫓아내며 카드를 막고 현금을 끊어 기본적인 생활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라는 회장이라는 권력으로요. 사람의 기본 생계를 막았습니다. 셋째, 재산권의 봉쇄였습니다. 근저당을 잡아 팔지도 못하게 해놓고 스스로 움직일 길을 끊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제가 제 돈을 쓰지도 못하게 만들면 그게 폭력이자 학대 아닌가요? 넷째, 이혼 거부였습니다. 이혼을 요구해도 이혼을 안 해줘요. 그냥 저를 곁에 두고 괴롭히기만 해요. 그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라는 이름을 뱉을 때마다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치 말하기만 해도 목이 매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이게 가정폭력이지. 돈으로 사람을 죽이네. 여자 인생을 끝장내려고 하네. 고성희는 댓글을 읽지 않는 척했지만 눈동자는 댓글 흐름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먼저 칼을 들면 법은 나중에 따라온다는 것을요. 그 시각 박진석은 회장실에서 그 라이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성희가 어디까지 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울면서도 끝장을 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급히 들어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쪽도 문의가. 박진석은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꺼서는 안 됐습니다. 저기 칼을 어느 방향으로 휘두르는지 끝까지 봐야 했습니다. 고성희는 라이브에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참은 이유는요,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이는 언제나 강했습니다. 고성희는 카메라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지키려고 지난 30년간 모든 걸 견뎠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눈매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고성희가 아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그건 단순한 여론전이 아니라 피해 전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박진석의 가정뿐 아니라 회사까지 흔들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문제는 박진석이 고성희를 누르기 위해 더 강하게 조일수록 고성희는 더 큰 폭로 카드를 꺼낼 사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편 지은호는 지역의 고백으로 지역이 단순한 신부전 환자가 아니라 심장이식이 필요한 시한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뒤로 그녀의 하루는 두 겹으로 나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처럼 웃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이 마지막처럼 무거웠습니다. 이 지역은 여전히 차갑게 굴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이제는 더 잔인했습니다. 은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왜 선을 긋는지, 왜 멀어지는지, 왜 사랑을 부정하는지. 그날도 이 지역은 괜찮은 척했습니다. 지은호 씨는 내 회사 직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지 않나? 그 말이 은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이지혁이 더 도망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 저 이제 알아요. 제가 짐이 될까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지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 그 흔들림이 은호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하라. 이지혁은 다시 벽을 세웠습니다. 은호는 그 벽 앞에 서서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나 혼자라도 붙잡자. 내가 무너지면 선배는 정말로 혼자 죽으려고 할 거야. 그런데 그때 휴대폰 알림이 요란하게 올라왔습니다. 고성희의 라이브였습니다. 은호는 화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성희는 울고 있었고 사람들은 고성희의 말을 믿고 있었고 고성희는 점점 더 정당한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돈이 향하는 끝에는 늘 누군가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지혁의 남은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가 이 상황을 협박의 무기로 삼는다면 은호는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랑을 지킬지 사랑을 살릴지. 그때 박성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재의 목소리는 평소의 능청이 아니었습니다. 은호 후배 성희 라이브 보고 있지? 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예. 지혁이한테는. 성재는 말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그 침묵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이지혁이 또 혼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은호는 성재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성재 선배. 나 이제 피하지 않을 거예요. 선배가 싫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그 전쟁이 곧 고성이라는 이름과 부딪힐 것을 직감했습니다. 고성이는 지금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사랑이 아니라 계산된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고성이가 라이브로 세상을 흔들수록 이지혁의 삶은 더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은호는 결심했습니다. 고성이가 그려놓은 판 위에서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요. 대신 끝까지 버티고 들어가서 사랑을 지키겠다고요. 하지만 은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미 이 판의 중심에는 이상철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비밀이 그리고 박진석이 성희를 조일수록 더 큰 폭로 카드가 튀어나올 위험이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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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호는 결국 이상철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들어가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예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은호를 보자마자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모르는 척이 아닌 알고 있는 척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은호야. 이상철이 먼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너무 무거워서 은호는 그대로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은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혁 선배가 정말 이 한 문장이 목구멍에서 돌덩이처럼 걸렸습니다. 이상철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그래. 지혁이는 심장이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도 이제 알았지. 지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상철이 이제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부터 아셨는데 왜 아무도? 이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상철은 비밀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비밀 때문에 먼저 죽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하다고 했다. 검사 받으러 가자고 하면 웃으면서 넘겼다. 그러다가 내가 봐버렸다. 상철은 손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진단서. 그날부터는 매일이 지옥이었다. 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이상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은호를 찌르듯 아팠습니다. 지혁이가 너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너는 지혁이가 무너지면 끝까지 붙잡을 애라서. 지혁이는 내가 붙잡으면 결국 흔들릴까봐 그게 더 무서웠던 거다.
은호는 울음이 치밀었습니다. 내가 짐이 될까봐가 아니라 내가 붙잡으면 흔들릴까봐였다니. 그 말이 더 잔인했습니다. 사랑이 너무 커서 도망친 거였으니까요. 그럼 아버님은요?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왜 말 안 하셨어요? 아버님도 지역 선배가 시키는 대로 다 하신 거예요? 이상철은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울음처럼 들리는 숨이었습니다. 난 지역에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거야. 그게 아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더라. 막아주고 싶었다. 하루라도 늦추고 싶었다. 지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지금도요? 지금도 아버님은 지역 선배 뜻대로 모른 척해요. 이상철은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니다. 은호야. 이제는 모른 척하면 안 된다. 그 말에 은호의 심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무슨, 이미 늦었다는 뜻이에요? 이상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는 말은 안 하겠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이상철은 처음으로 진짜 아비의 눈빛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알아보고 있다. 어디서든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합법 절차 그런 거다요? 이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은호는 알았습니다. 이상철은 이미 법이라는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본인이 악마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은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고성희의 라이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화면 속 성희를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님, 고성희가 이 사실을 알면 지역 선배 목숨까지 이용할 사람이에요. 이상철의 눈썹이 크게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한 재난처럼 천천히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 여자. 이상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역이 쪽으로만 오게 하지 마라. 은호는 그 말 속에서 또 하나를 느꼈습니다. 상철은 단순히 아들의 병을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박진석과 고성희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은호가 들어가게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단단히 말했습니다. 저요. 이번에는 도망 안 칠 거예요. 지역 선배가 밀어내도 제가 붙잡을 거예요. 대신 아버님, 저한테도 사실대로 다 말해주세요. 저 혼자만 모르는 척 하게 하지 마세요. 이상철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우리 집 사람이니까. 그 말이 은호를 울렸습니다. 사랑이 허락받는 순간이 아니라 지옥에 입장하는 허락 같아서요. 그 순간 은호는 등골이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그녀는 이 집의 비밀과 죄책감까지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서울 어딘가에서 박진석은 이미 고성희를 더 조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더 극단으로 갈수록 박진석은 더 확실한 마지막 단추를 채우려 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라이브를 중단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움직이면 방송은 당장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성희가 원하는 피해자 프레임을 완성시켜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막히면 더 큰 소리를 냈고 궁지에 몰리면 더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릴 사람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울어도 돈이 보이면 멈추지 못한다. 그래서 박진석은 법이 아니라 욕망으로 그녀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고성희는 받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숨이 가쁜 목소리로요. 여보. 여보라는 호칭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라이브 재미있더라. 박진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너 말 다 믿던데. 울음도 잘 나오더라. 고성희는 잠깐 숨을 멈췄다가 곧바로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는데. 내가 살려고. 박진석이 낮게 웃었습니다. 너는 늘 살려고 했지. 근데 그 살려고가 늘 남의 숨통을 끊는 방식이었어. 고성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그건 폭력이 아니야? 박진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럼 더 해볼까?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박진석은 아주 침착하게 이어갔습니다. 너 지금 있는 호텔. 그 비용 내 카드로 결제된 거 아니지? 내 이름으로 돌려놓은 거다. 고성희는 순간적으로 기쁨이 스쳤습니다. 아직 나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네라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석은 그 착각을 끝까지 놔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내가 밖에서 더 떠들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진짜로 정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리? 박진석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정신병원 혹은 너랑 관련된 모든 기록을 범죄로 묶는 방법도 있다. 고성희는 심장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나를 그렇게까지 몰면 나도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박진석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가 없다는 건 상대가 카드를 꺼내길 기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낮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숨겨둔 카드를 꺼낼게. 내가 원래 안 꺼내려고 했던 비장의 카드. 박진석의 숨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고성희는 그 숨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카드면 넌 흔들린다. 당신. 1995년. 그애 기억해? 박진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고성희는 이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처랑 결혼하기 직전. 그때 당신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박진석은 더 이상 차갑게 웃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고성희는 숨을 들이켠 뒤 마치 라이브처럼 연기했습니다. 울먹이는 척 하지만 그 울음 속에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희는 마지막을 끊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약속. 박진석이 손에 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비서가 회장실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방 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고성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꽃뱀이라고 부르고 있잖아. 그럼 나도 말할게. 누가 누구를 먼저 버렸는지. 누가 누구를 먼저 속였는지. 박진석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고성희는 그걸 보고 더 확신했습니다. 나 지금 라이브 다시 켤 거야. 이번에는 가정폭력 말고 당신 과거 얘기.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했다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경고하는데 하지마. 그 한마디는 이미 박진석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봐. 당신도 무서운 게 있잖아. 그리고 그날 밤 고성희는 정말로 두 번째 라이브를 켰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가 피해자의 울음이었다면 두 번째 라이브는 폭로의 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은 울지 않을게요. 오늘은 다 말할게요. 박진석이 진짜로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 그 문장 하나로 댓글창은 다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진석이 고성희를 조일수록 고성희는 아이와 과거와 약혼과 출생까지 더 큰 폭로 카드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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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라이브 카메라 앞에 있는 고성희는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참고 참다가 이제야 이면은 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왜 이렇게까지 몰렸는지 여러분이 판단해주세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끝까지 가자 말에 증거 있냐? 그 와중에도 성희는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할 때는 울음이 아니라 단어 하나가 더 강하게 박힙니다. 성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여러분, 이 남자가 30년 전 1995년에 누구랑 약혼했는지 아세요? 그 순간 화면이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스튜디오에 냉기가 내려앉듯 댓글도 잠깐 멈췄습니다. 1995 약혼. 이 두 단어는 박진석의 과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칼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약혼자였었습니다. 박진석이 백화점 회장 딸이랑 결혼하기 직전에 박진석은 저랑 결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일푼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무일푼이었습니다. 여기서 성희는 일부러 같은 처지를 강조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공감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같이 고생한 여자와 성공하자마자 버린 남자. 여성들의 분노를 끌어낼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를 버렸습니다. 돈 되는 결혼, 신분 상승. 그걸 위해 저를 버렸습니다. 댓글은 다시 폭발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저런 인간. 성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했습니다. 근데요. 버린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눈에 물기가 고였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 물기는 연민이 아니라 폭로의 연료였습니다. 그때 제가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순간 댓글이 폭발을 넘어 난장이 되었습니다. 헐, 미쳤다, 애가 있었다고. 성인은 그대로 칼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였습니다. 고성이가 쌍둥이를 꺼내는 순간 박진석 회장실의 공기는 바뀌었습니다. 박진석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성희의 목소리가 회장실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끄시겠습니까? 박진석은 단호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끄는 순간이 곧 인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굳었습니다. 어차피 저 여자는 멈추지 않아. 그때 성인은 마지막 한 방을 던졌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요. 박진석 회장은 본인 아이가 이 세상에 또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신 사실을 숨겼으니까요.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전쟁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이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박진석이 그 아이들을 찾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진석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끝이 아니라 숨이 흔들렸습니다. 약혼자 고성이. 1995년. 그 해는 박진석이 전처와 결혼하기 직전의 시간과 겹쳤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공식 기록이 아니라 병원 내부 자료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날짜와 장소가. 박진석은 차갑게 끊었습니다. 이렇게 끊기는 게 맞아. 아니면 끝까지 다 써. 김 비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진석이 지금 원하는 건 사실 확인이 아니라 전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때 고성의 라이브에서 성인은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제가 왜 숨겼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본인의 과거를 지우려고 저랑 애까지 없애버릴까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보여지는 이미지와 다르게 무척 폭력적이고 무서운.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이 목에서 막혔습니다. 지은호 씨. 고성이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는 지혁이를 살리고 싶지.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그 애를 붙잡고 싶다면.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말은 안 믿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고성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격? 자격은 없어. 근데 방법은 알아. 성인은 여자의 사랑을 믿기로 여자가 값을 치르게 하는 심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너무 많이 받고 자주 사용했었으니까요. 심장이식 내가 직접 알아볼게. 너 몰래. 합법적인 길만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원하면 가능성을 만들 수는 있어. 지은호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조건은요? 돈이죠. 당신은 결국 돈이잖아요. 고성이가 기다렸다는 듯 말했습니다. 맞아. 선수금이 필요해. 3억. 지은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3억이요? 당신이 지금. 고성이는 냉정했습니다. 지역이 목숨값 치고는 싸다. 그리고 너도 알잖아. 심장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야. 지은호는 울컥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비열한데 너무 현실적이라서요. 저 확인할 거예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인지. 지역 선배가. 정말. 고성이는 잠깐 조용했다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확인해. 다만. 확인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 시간이 지나면 심장은 더 멀어져. 지은호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걸 해주는데요? 당신이 갑자기 왜? 고성이는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는 내가 잃은 걸 되찾아야 하니까. 지은호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되찾는다.
성희가 잃은 건 사랑이 아니라 돈과 권력과 자리입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은호를 눌렀습니다. 지은호 씨, 너는 지혁이를 살리려면 결국 나랑 한 배를 타야 해. 전화가 끊기고 지은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상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미 알아보고 있다.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지은호는 결국 이상철에게 다시 전화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상철마저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성재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지역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고 은호를 지키는 사람이고 동시에 집안의 난장판까지 떠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애매한 침묵이 은호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왜 대답을 못해요? 왜 다들? 왜 나만? 성재는 결국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지금 흔들리면 안 돼. 그 여자 말 듣지 마. 지은호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그럼 지역 선배는? 그냥. 성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은호에게는 인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우진에게 받았던 돈을 떠올렸습니다. 그 돈은 원래 거래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을 살릴지도 모르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3억이면, 3억이면 지역 선배가 살 수 있을까? 그 순간 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미 고성희의 덫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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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지은호는 송금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건 돈이지만 그런데 동시에 한 사람의 목숨이었습니다. 사람 하나의 목숨값이 통장 화면 속 숫자로 정리되는 순간 사랑은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역 선배를 살린다고. 아니, 고성희를 살리는 거잖아. 지은호는 손등으로 눈물을 한번 훔치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 3억. 이 숫자를 보내면 지역이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보내면 지역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에 고성희가 끼어 있었고 그게 너무 더러웠습니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고성희였습니다. 지은호 씨. 결정했어? 지은호는 목이 잠겨 한참을 있다가 말했습니다. 진짜 알아볼 수 있어요? 심장이식이 그렇게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성희는 기다렸다는 듯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말을 흘렸습니다. 확정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듯한 말. 그 말에 사람은 스스로를 설득하게 됩니다. 돈으로 심장을 사는 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다만 정보와 연결은 돈이 있어야 움직여. 병원도 담당자도 대기 리스트도. 너도 알잖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지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도 3억은 너무 큰 돈이에요. 고성희가 낮게 웃었습니다. 너 우진이한테 준 돈이 얼마였지? 10억. 그 돈을 한 번은 아들 살린다고 줬잖아. 이번엔 사랑하는 사람 살린다고 쓰는 거야. 뭐가 달라? 지은호는 그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은 거래였고 고통이었고 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성희는 그 굴욕을 선택처럼 포장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 우진이한테 준 거라고요. 지역 선배랑은. 그건. 고성희가 딱 잘라 끊었습니다. 지역이는 시간이 없어. 너는 감정으로 말하지만 나는 시간으로 말해. 시간은 돈이야.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지은호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말이 꼭 거짓은 아니어서 더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조건은 3억이면 끝이에요? 더는 없죠? 고성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원래 끝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끝이 있으면 더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지은호 씨. 고성희가 목소리를 한 톤 더 낮췄습니다. 나도 너처럼 불안해. 하지만 내가 움직이려면 지금 당장 착수금이 필요해. 너무 늦으면 나도 손을 못 써. 지은호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못하면 너 때문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을 선불로 걸어 잠그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완료. 그 두 글자가 뜨는 순간 지은호는 숨이 뚝 끊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역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내가 돌아갈 길이 사라졌다는 절망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고성이는 만족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잘했어. 너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 그 말이 지은호를 더 모욕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돈을 보냈는데 어른이 됐다는 말로 포장해버리다니요. 그날 밤 지은호는 지역의 사무실 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들어가서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나 돈 냈어요. 나 당신 살린다고 고성희한테 돈 줬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지역의 눈빛이 어떻게 변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빌딩 뒤편에서 불 꺼진 창을 올려다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선배,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성재였습니다. 은호야. 성재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혹시 고성이랑 연락했어? 지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성재가 숨을 삼켰습니다. 너 조심해. 그 여자 지금 박진석이랑 싸우는 수준이 아니야. 지역이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해. 지은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성재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비밀이 깨지고 그 순간 지역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성재의 말은 이미 늦었습니다. 지은호는 이미 3억을 보냈고 고성이는 이미 지은호를 자기 편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고성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2차로 또 요구를 던졌습니다. 지은호 씨. 큰일이야. 지은호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뭐가요? 찾았어요? 심장. 고성이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결되는 사람이 조건을 바꿨어. 돈이 더 필요해. 지은호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또요? 아니 3억이면 된다고. 고성이가 아주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처음 말한 돈으로 끝나는 일 본 적 있어? 지금은 지역이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 그 말이 지은호를 찢었습니다. 돈이 중요해. 그 말은 사랑을 인질로 삼는 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얼마요? 얼마가 더 필요한데요? 고성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2억. 우선 2억만.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우선. 그 단어는 끝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이지역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난 심장이식이 필요한 환자다. 그 말이 귀에 꽂힐수록 지은호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지은호는 이상철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찾아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이상철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지은호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에게 제가 고성이에게 돈을 줬어요라고 말하는 순간 상철은 자책으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혼자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끝은 늘 같았습니다. 또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돈 흐름을 박진석이 이미 보고 있다는 것. 박진석은 고성이를 감시하는 걸 넘어서 고성이에게 붙는 사람들의 통장까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고성의 시 쪽으로 돈이 움직였습니다. 지은호 씨 명의에서 3억. 박진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 그 이름은 박진석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성재가 예민하게 지키고 이지역이 이상하게 선을 긋고 집안의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몰리는 이름.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고성이가 그 애까지 물었군. 그 순간 박진석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고성이는 여론만 흔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 젊은 여자 하나를 이용해 남자 하나를 흔드는 방식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고성이를 끝내. 고성이는 다시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번엔 울음부터 꺼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오면 시청자는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찾는 동안 고성이의 말은 사실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제 죽을 뻔했어요.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무슨 일 진짜? 회장이 협박했나?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제가 나가자마자 카드부터 막았어요. 차도 가져갔어요. 재단 이사장직도 절차 없이 잘랐어요. 집에서 이 겨울에 외투도 없이 맨발로 쫓아냈어요. 이거 가정폭력, 경제적 폭력, 아니 학대 맞죠? 가정폭력, 학대 맞죠? 그 말이 박진석을 흔들었습니다. 법적 의미보다 여론적 의미가 더 무서운 단어였습니다. 가정폭력, 학대. 그 단어가 뜨는 순간 회사도 흔들립니다. 후원도 흔들립니다. 기업 이미지도 흔들립니다. 고성희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혼도 안 해줘요. 그냥 저를 고통 속에 살게 하겠대요. 제가 죽어야 끝나는 건가요? 그 말에 여성 시청자들은 분노합니다. 이혼 안 해주는 남자.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소유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이 장면을 못 떠납니다. 고성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약혼과 쌍둥이를 다시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꺼냈습니다. 여러분, 박진석 회장은요. 저를 버리고 회장 딸이랑 결혼했을 때 제가 이미 임신한 줄도 몰랐어요. 알았으면요. 알았으면 그 사람은 제 인생을 없앴을 거예요. 그 순간 박진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홍보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여론이 지금 가정폭력 키워드가 실시간 상위권입니다. 박진석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저 여자가 원하던 거지. 그때 김 비서가 또 다른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고성애 씨가 다음 폭로를 준비 중입니다. 1995년 약혼 서류를 들고 나올 듯합니다. 박진석의 턱이 굳었습니다. 1995. 약혼. 그건 과거의 흠이 아니라 현재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특히 쌍둥이가 함께 나오면 더 치명적입니다. 친자 문제, 상속 문제, 기업 이미지. 하나가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박진석은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먼저 터뜨린다. 박진석은 라이브를 막지 않았습니다. 막으면 입막음이 됩니다. 대신 박진석은 대응 자료를 흘렸습니다. 고성희가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덫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돈. 고성희는 지금 피해자였지만 고성희가 가장 약한 부분도 역시 돈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 움직였습니다. 고성희가 은호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정황. 그 돈을 심장이식이라는 말로 받았다는 정황. 그 과정에서의 거짓말과 과장. 그리고 무엇보다 고성희가 그 돈으로 근저당을 풀려 했다는 시도. 박진석은 낮게 말했다가 더 낮게 내뱉었습니다. 저 여자가 살 길은 피해자 프레임밖에 없어. 그럼 그 프레임을 사기로 찢어. 그때 고성의 라이브에서 또 한 번 파도가 쳤습니다. 저는요. 박진석 회장에게 빼앗긴 게 돈만이 아닙니다. 성희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아이들입니다. 그 순간 댓글은 폭발했고 화면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쌍둥이? 진짜야? 성희는 그 반응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반응이 커질수록 박진석은 더 도망갈 수 없으니까요. 제 아이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성희는 은호를 떠올렸습니다. 은호를 끌어들이기 위해 심장이식이라는 당근을 던졌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고성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도 살고 싶었고, 아이도 찾고 싶었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 말은 반쯤 진실이었습니다. 반쯤은 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에서 반쯤 진실이면 사람들은 나머지도 진실로 채웁니다. 그런데 그때 라이브 화면 아래에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속보 고성희, 심장이식 명목 금전 요구 사기 의혹 수사 착수.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발신자 경찰서. 고성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박진석이 여론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을. 박진석은 법과 돈과 공포로 그녀를 잡으러 왔습니다. 고성희는 카메라를 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카메라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러분, 박진석 회장이
저를 고소했나 봅니다. 댓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미친 역시 가해자. 고성이는 그 에너지를 끌어안고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진짜로 꺼내겠습니다. 고성이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카메라에 비치게 일부러 천천히요. 그 봉투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에게는 폭탄이었고 시청자에게는 진짜 증거처럼 보이는 장치였습니다. 1995년 약혼 서류 그리고 아이들. 그 순간 고성이의 화면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해킹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고성이의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비명을 지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걸음 소리가 너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이만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 너는 내가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야.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쥐었습니다. 박진석, 이거 공개하면 당신 끝이야. 박진석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으면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이니까요. 그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공개해. 대신 내가 먼저 감옥 갈 준비부터 해.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박진석이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은행 조회, 이체 내역, 녹취 파일 목록, 그리고 사기 혐의 참고인 조사라는 문구. 내가 은호에게 한 말, 심장 얘기, 돈 얘기, 모두 남아. 고성이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도망, 혹은 더 큰 폭로. 그리고 고성이는 늘 그랬듯 더 큰 쪽을 택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진짜 끝장 카드 꺼낸다. 그 말과 동시에 고성이는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화면이 돌아오자 시청자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었습니다. 고성이는 떨리는 숨을 삼키고 마지막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박진석 회장님은 자기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의 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은호가 동시에 봤습니다. 왜냐하면 은호는 그 라이브를 보고 있었고 그 말이 자기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심장보다 먼저 그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은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설마 나를. 그때 고성이가 화면 속에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지은호, 너도 이제 선택해야지.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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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라이브 화면이 잠깐 끊겼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고성이의 얼굴은 울음으로 번져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지은호. 그 이름이 나오자 은호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고성이는 카메라를 더 가까이 당기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알 권리가 있잖아. 박진석 회장님이 내 아버지야. 그 순간 댓글창이 폭발했고 화면 한쪽에는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고성의 친자 폭로 라이브 박진석 측 허위사실 법적 대응 예고. 은호는 숨을 들이마시려 했는데 공기가 목에 걸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그런데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한이라는 성을 고집했던 이유, 사망신고라는 말, 그리고 고성이의 비틀린 확신. 모든 조각이 한순간에 맞물리며 끔찍한 퍼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화면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꺼. 박진석의 목소리였습니다. 고성이는 웃으며 카메라를 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신 지금 무섭지? 나도 무서웠어. 내가 임신했을 때 당신이 날 지우려고 할까봐. 박진석의 턱이 경련처럼 굳었습니다. 김비서가 옆에서 숨을 삼킨 채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1995년 약혼자 고성이. 쌍둥이 출산 기록 내부 자료. 박진석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동시에 지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지혁. 은호는 받지 못했습니다. 받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이지혁에게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은호야, 어디야? 지금 당장 나봐야겠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선배, 나 지금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 시각 이상철은 텅 빈 거실에서 혼자 무너져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미 출력해둔 장기 이식 관련 서류와 누군가에게 받은 메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흔들리면 지혁이가 먼저 무너집니다. 이상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막아야 한다. 다시 라이브 화면.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진석 회장님, 이혼이 아니라 당신 인생 전체를 내가 다시 쓰게 해줄게. 그리고 화면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꺼진 화면을 바라보던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는 숨을 멈추고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다음해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글을 쓰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